직사각형은 아이콘은 얘입니다. 얘고 단축키는 REC입니다. REC 렉탱글에서 단축키는 REC입니다. REC. 직사각형은 이런 개념이죠. 오토캐드에서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미리 두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직사각형의 조건. 자,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이쪽도 같고요. 그쵸? 이렇게 같고,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내각이 전부 다 직각이라는 조건. 그렇죠? 직각이라는 조건. 이게 갖춰져야만이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이 조건을 미리 전제해 두고 간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안에 내각이 전부 다 직각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필요하겠습니까? 나머지는 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가로, 세로 길이만 특정되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직사각형 그리는 방식은 두 개의 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자, 두 개의 점을 지정하는 방식. 다시 한번 직사각형 이렇게 보면은, 자, 시작점, 직사각형의 시작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각에 있는 꼭지점의 위치를 상대좌표로 XY 상대좌표로 지정을 하면은 어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그릴 때 이 점과 이 점을 지정하면은 간단하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게끔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렉탱글 명령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REC 엔터 해봅시다. REC 엔터. 자, 명령창이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고 나오죠, 그죠? 제가 말했던 아래쪽 꼭지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해보시죠. 클릭하고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니까 다른 구석점 지정 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옵션들, 영역, 치수, 회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옵션을 사용해서 직사각형 그릴 일은 별로 없으니까, 물론 그 간단한 개념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창을 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들어가게끔 창이 지금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는 다른 구석점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 처음 찍었던 꼭지점으로부터의 상대 좌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것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x좌표, y좌표, x축으로의 길이, y축으로의 길이를 넣어주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가로 100에 세로 50짜리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지금 동적 입력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50이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바로 가로 100짜리, 세로 50짜리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100,50 엔터. 그려지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한 것은 이 점을 시작점을 지정했고, 이 점으로부터 대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상대좌표로 x축의 길이, y축의 길이 값을 상대좌표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직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됩니까? 렉탱글과 연관된 옵션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렉탱 해서, 자, 지금 안에 있는 옵션들, 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옵션. 자,
못따기, 못깎기, 두께, 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못따기나 못깎기가 된 직사각형을 그릴 때, 자, 못따기란 것은 꼭지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뾰족한 꼭지점이 꼭지점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꼭지점을 모난 꼭지점을 이렇게 따는 거, 이게 못따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제품을 가공하거나 또는 조립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절단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게 금속이라고 생각해요. 금속을 가공을 해가지고 절삭 가공을 하거나 혹은 절단 가공을 하거나 뭐 프레스 가공을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뾰족한 꼭지점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겠죠, 그죠? 그래서 조립하는 사람들, 가공하거나 조립하는 사람들의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꼭지점을 꼭 살려두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C1 또는 C2 뭐 덩치가 큰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크기로 못따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못따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이고 못깎기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둥글게 이 꼭지점 부위를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는 거, 그거를 모깎기라고 합니다. 모관한 꼭지점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는 거, 모깎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못따기나 못깎기가 된 직사각형을 우리는 바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못깎기 된 직사각형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못깎기 된 직사각형부터. 자, 그래서 옵션을 못깎기 옵션을 넣어봅시다. 못깎기는 필릿이라서 단축키 F입니다. 그래서 F 엔터를 하거나 여기 커서를 가져서 바로 클릭하면 되겠죠. 앞으로는 대부분의 옵션을 직접 가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편리하니까요. 자, 해가지고 모가기 반지름을 10mm 해보겠습니다. 10 엔터 해봅시다. 10mm 해놓고 직사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꼭지점 찍고 이렇게 사각형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지수를 넣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때요? 꼭지점이 둥글게 된 이 못깎기 값이 반지름 10으로 지금 깎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자체의 못깎기 반지름이 R10이다. 여기 중심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mm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깎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못깎기 옵션을 넣어서 직사각형 우리가 한번 그려놓으면은 다음에 그려지는 직사각형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계속 못깎기가 된 직사각형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원래의 직사각형, 뾰족한 직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면은 다시 못깎기 옵션을 넣어가지고 선택해서 반지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반지름을 0으로 선택해줘야 되겠죠. 0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면 다시 꼭지점이 살아있는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되죠? 그 다음 못따기가 된 직사각형 해보겠습니다. 다시 엔터 해서 옵션, 못따기 옵션. 못따기는 C, 챔퍼입니다. 못따기를 나타내는 챔퍼라는 챔퍼. 그래서 옵션을 C라고 넣어놨습니다. 물론 챔퍼의 못따기의 단축키는 CHL이 있습니다. CHL을 쓰는데 그건 뒤에 배우도록 하고, 자, 일단 못따기 거리 지정이 있는데 첫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 자, 1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 자, 첫 번째 못따기 거리 10 엔터 넣어보고 두 번째 못따기 거리도 10으로 해봅시다. 자,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옵션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첫 번째 못다이 거리 10을 넣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못다이 거리 지정 다음에 작은 괄호 안에 이렇게 10이라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그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CAD 명령창을 읽는 요령인데 해독하는 요령인데 작은 괄호 안에 이렇게 주어진 것은 내가 엔터 키를 치면은 이 값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AD에서 나한테 제시하는 숫자입니다. 10으로 하겠느냐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엔터를 치면 이 값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 값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큰 괄호 안에 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고 이런 작은 괄호 안에 든 것은 엔터를 치면 이 값이 입력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못다이 거리 지정 우리가 10으로 할 거니까 그냥 엔터 쳐버리면 되겠죠. 엔터. 그죠? 엔터.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니까 어때요? 이렇게 못다게 된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0.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이렇게 10. 가로 세로 10만큼 가서 꼭지점에서 가로 세로 10만큼 가서 이렇게 못다기가 된다. 그래서 가로 세로 못다기 거리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앞에 C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10C라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걸 읽을 때 표기할 때는 이거를 표기할 때 이렇게 C1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때는 10C라고 보통 읽죠. 그죠?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못다기 된 직사각형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옵션을 넣어놓으면 다음 직사각형을 그릴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못다기 된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뾰족한 직사각형을 그리려면은 우리는 못다기 값을 0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0. 그죠? 두 개 다 0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다시 꼭지에 살아있는 직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라인을 응용한 도형, 폴리곤. 자, 폴리곤은 정다각형을 얘기합니다. 정다각형, 폴리곤. 자, 정다각형인데 CAD에서는 정다각형을 정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정 1024각형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 20각형 이상이 넘어가면은 원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 20각형 이상을 그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폴리곤은 각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정오각형이면은 5개의 변의 길이가 같고 안쪽에 있는 내각 5개, 안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전부 다 같은 정사각형은 마찬가지로 4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정다각형이라고 하는데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단축키는 POL을 씁니다. 단축키는 POL을 씁니다. 아까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REC를 썼고 그리고 못다기 챔프 같은 경우에는 CHA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스펠이 3개 이상 되는 이런 명령어들은 편집을 해서 따로 내가 2자 혹은 1자의 나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로 바꾸어서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자 들어가는 것, 석자씩 들어가는 것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이런 단축키를 편집해가지고
편집 그러니까 명령어 자체를 단축키 자체를 사용자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폴리곤 자 아이콘은 이겁니다. 아이콘은 이거고 자 명령어 넣어봅시다. POL 넣어봅시다. 엔터 하면은 자 면의 수 입력돼 있죠, 그죠? 몇각형을 정몇각형을 그릴 것이냐. 자 육각형을 그립시다. 6 엔터 해봅시다. 하니까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 또는 모서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폴리곤은 정다각형은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과 연관지어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값을 알고 있을 때 그 변의 길이값을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원과 연관되나 하면은 정다각형의 속성 자체가 원에 정확하게 내접하고 혹은 원에 정확하게 외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 바깥에 원을 그리면 외접, 정다각형 안쪽에 원을 그리면 내접 원이 되겠죠, 그죠? 내접 원이 되겠죠. 근데 원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원 안쪽에 그려지는 정다각형은 내접하는 정다각형이 될 것이고, 원의 바깥에 그려지는 정다각형은 외접하는 정다각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원을 기준으로 그릴 때는 폴리곤을 그릴 때 원을 기준으로 그릴 때는 원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느냐, 원에 외접하느냐. 자, 일단은 중심을 하나 클릭해 봅시다. 한가운데다 클릭을 해 봅시다.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하니까 옵션이 나오죠. 그렇죠? 원에 내접하게 그리겠느냐, 외접하게 그리겠느냐 나오죠. 자, 우리는 내접하게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원 안에 들어가는 정육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엔터. 마우스 우클릭하면 엔터 되겠죠? 엔터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죠. 컷을 움직여 보니까 반지름 값이 나오면서 정다각형, 정육각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반듯하게 그리려면은 집교를 켜주면 되겠죠. F8을 눌러봅시다. F8 누르니까 컷을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컷을 상하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컷가 가는 방향이 뾰족한 모서리 방향이죠. 뾰족한 꼭지점 방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 있는 아래쪽이 편편한 정육각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커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려주면 될 테고, 뾰족한 모서리, 꼭지점이 아래 위로 가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커서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우리는 아래쪽 모서리가 편편한 변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그려보겠다. 자, 커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반지름 값을 넣어봅시다. 100을 넣어봅시다. 100, 엔터. 어때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서클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도 일단 우리 서클을 안 배웠지만은, 서클은 단축키가 C입니다. C 엔터 해봅시다. C 엔터 해서, 원의 중심, 지금 중심점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의 중심이 이 폴리곤의 중심하고 일치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오스냅 옵션을 선택할 때, 기하학적 중심을 스냅 포인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중심이 떠요. 여기 봅시다. 여기 가보면 중심이겠죠. 이게 폴리곤, 정육각형의 중심인 동시에 원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 쭉 이렇게 와서 이 꼭지점까지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100이라는 반지름 값이 나오죠. 그렇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는 원을 먼저 그리진 않았지만, 이 반지름 100짜리 원에 내접하는, 안쪽에 들어갔죠, 얘가? 다각형이 안쪽에 들어가는 원에 내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지름 100짜리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을 우리는 그린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외접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봅시다. 외접, 얘가 이 원의 바깥에 나가겠죠. 자, 다시 폴리곤, 마우스 우클릭해서 최근 입력 들어가서 폴리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면의 수 6개, 엔터. 중심 똑같이 여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이번에는 외접을 클릭합시다. 외접 해서 똑같이 여기 아까 찍었던 그 위치 가서 클릭을 해봅시다. 원의 반지름과 같죠, 그죠? 자, 얘는 지금 이 원
반지름 100짜리 원에 외접하는 정육각형입니다. 그렇죠? 자, 관계를 한번 봅시다. 원의 내접과 외접의 차이. 자, 똑같은 기준원인데, 반지름 100이라는 똑같은 기준원인데, 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내접하는 폴리곤은 보면은 조건이 어때요? 조건이 보면 꼭지점이, 이 폴리곤의 꼭지점이 원하고 접하죠. 맞나요? 원과 접하는 부위가 꼭지점이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은 꼭지점이 원과 접하고요. 원에 외접하는, 원의 바깥에 그려지는 정다각형은 어디가 접합니까? 변이 접하죠. 그죠? 변이 접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 스펙이 도면에서 조건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도면에서 자,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값,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은 없다고 치고, 자, 치수가 주어지는데, 치수가 정다각형을 그려놓고 정다각형의 치수를 꼭지점 사이의 거리값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려내니까요? 아, 이거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리라는 얘기구나. 내접원의 그 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반지름은 100이다. 반지름 100짜리 원에 내접하게 그리라는 얘기구나. 자, 반면에 치수를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 자, 똑같죠? 치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의, 자, 이제 이 다각형, 이 정육각형을 그려놓고 도면에서 치수를 줄 때 모서리와 모서리, 변과 변 사이의 거리값으로 치수를 줘놨다. 그러면 이 육각형은 어떤 조건을 그려야 된다? 반지름 100짜리 원에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제를 다뤄보면은 폴리곤의 치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건을 보고 이건 내접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이건 외접으로 그려야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그려보면은 쉽게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원과 연관돼서 그려봤고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거, 한 변의 길이 값으로 그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다시 폴리곤 해서 면의 수 6개 똑같이 하고요. 엔터. 자, 이번에는 옵션이 모서리다. 모서리의 길이 값을 알고 있다. 길이. 자, 엣지입니다. 엣지. 엣지. 자, 그래서 옵션이 2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 엣지를 선택합니다. 모서리 해서 모서리 첫 번째 끝점 지점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려지는데,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커서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상하로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좌우로 움직이면은 모서리, 편편한 모서리가 아래쪽으로 가고, 상하로 움직이면은 뾰족한 꼭지점이 상하로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우리는 모서리가, 편편한 모서리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한 모서리에, 한 변의 길이 값을 지금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집교를 켜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컷으로 움직이면서 한 변의 길이가 50을 넣어봅시다. 50 엔터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값 50짜리, 한 변의 길이가 50짜리 정육각형을 방금 그리게 된 겁니다. 자,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은 원과 연관지어서 원에 내접하느냐 외접하느냐,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값을 알고 있을 때 엣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지정하는 방법, 요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폴리곤은 무리 없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